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자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갑자일주가 욕정인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정인을 깔면 이렇게 우리가 선비, 공부하는 학자 이렇게 보잖아요. 더군다나 이 자수라는 것이 근본, 우리 그 뿌리, 또 우리 공자, 맹자할 때 어떤 서성자자잖아요. 그래서 학문으로서, 근본 학문으로서 성공하는, 그래서 되게 이 갑자 중에 교사나 학자들이 많습니다, 되게. 근데 이게 또 욕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성, 감술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선생이면서 약간 철이 없고 좀 끼가 많은, 갑목으로 겉으로는 근엄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혼자서 시를 줄줄 읽는다든지 뭐 기타를 친다든지 그죠, 하모니카를 분다든지 멋쟁이들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이 갑자일주가 말하자면 이 갑자가 이 천지가 처음 개벽되고 나서 처음에 뭔가 싹이 트는 모습, 뭔가 생동감이 일어나는 모습이 갑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갑자를 초발심,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그런 기운이 우리가 갑자입니다. 자, 이 갑자 사주를 보니까 여기 보면 해월의 갑목이네요. 우리가 해월이라 하면 이 갑목을 장생시키는 인수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에 장생한다. 더군다나 이게 편인이지 않습니까? 편인은 뭔가 편향된 이런 소리죠. 그래서 특수직종, 특수직종의 인성, 정신이나 사상이나 또는 어떤 철학, 내지는 어떤 정보, 그런 거에 내가 심취하는 성향이 편인 성향이죠. 근데 이 편인이 또 해필이면 해란 말입니다. 해라는 건 뭡니까? 잡다한 걸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을 다 모아놓은 게 해입니다. 그것이 계해. 말하자면 이분이 사는 세상은 뭡니까? 인성, 정보와 지식, 지혜가 가득 찬 세상이죠. 한마디로 이론파지 뭐, 이론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수가, 특히 인성의 역할을 할 때 그런 이론 중에서도 어떤 근본 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론이 바탕이 안 되면 실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확실하게 익히지 않으면 또 실천을 잘 못하는 게, 그런 게 우리가 도식이죠, 도식. 인성이 지나치게 많아서 식신을 통제, 제어해서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계해라는 연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해를 했는데, 계해라는 자체가 뭡니까? 모든 것을 텅 비워서 받아들인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해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왜?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은 많은데 막상 뭐를 해야 될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해수가 있는 사람들이, 해수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해자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받아는 드리는데 정작 하나도 믿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것이 이 해라는 글자가 모든 것을 잡다하게 모아놓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수용성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주가 보면 이 해수가 자수로 바뀌어요. 이렇게 번잡하고 많은 것들이 그것이 정리가 딱 돼가지고 자로 딱 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수가 진행해서 자수가 됐잖아요. 이 잡다한 것에서 하나의 근본이 되는 씨앗자자, 번식할 자자, 씨앗이 되는, 서성이 되는 이론 한 개를 딱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자진합. 자진합은 뭡니까? 진토라는 재와 더불어서 합을 하는 거지. 이 이론 공부를 진토라는 재와 더불어서 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내가 이 제격패인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격패인은 아니지만 이 인성을 재를 가지고, 편재는 사업성이죠. 그래서 내가 혼란했던 잡다한 지식 배경을 자수라는 아주 핵심적인 집약된, 그죠, 정리된, 정수된 이러한 이론 규칙 또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돈 만드는 사주다. 그죠? 그러면 초반에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겠어요? 이런 인성, 서성을 만나고 처음에는 잡다한 서성을 만나겠죠.
그러다가 이 자수라는 뭡니까? 핵심적인 서성을 만나겠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이 무진이라는 무대로 가서 돈을 만들겠죠. 근데 이분이 보면 이렇게 인수격은 보통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서성을 만났느냐, 공부는 했느냐, 이것이 우선 질문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주 보는 사람들, 이 인수격인데 공부를 안 했네. 연월이 인성인데 말이지. 공부를 안 했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 이 수다목부구나. 물이 너무 많아갖고 공부하는 게 부모의 간섭이 부담이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다목부로. 그러니까 이 지식의 바다에 헤매지만은 사실은 하나도 떠먹은 게 없는 거지. 나무가 썩어버렸으니까, 그죠? 수생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수다목부라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인성이 강하다는 것은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항상 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렇게 정편인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잡다한 어떤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항상 고민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인성 혼잡을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이 생각 저 생각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인성의 바다에서 감목이 떠돌아다니다가 이분이 신유대운에 관운을 만나죠. 무간사주가. 이 무간사주는 통제받기 싫어하죠. 이 신유대운의 신유가 뭡니까? 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칼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칼로서 하는 그 요리에 이 사람이 탁 빠져버립니다. 이때. 그것이 자유기문으로 딱 와버리죠. 그래서 해중에 있는 간목을 이 신금으로서 요렇게 살아있는 것을, 이 간목이라는 것은 팔딱거리는 것들이죠. 목이라는 것은 생기고 자라나는 거고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신금으로, 그죠? 신유로서 이렇게 이게 이 해수와 유금은 격각이지만은 이 금으로서 이 해중의 간목을 뭡니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일식 칼로서 뭡니까? 생선 뱉다고 그러니까 일본식 그 초밥 여기에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인습이 혼잡할 때는 너무나 많은 지식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 갈 길을 못 찾아서 혼란스러운데 한 가지가 딱 정해지면 엄청 깊게 빠져드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라는 것이 깊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유금이 자유기문을 딱 쳐버리니까 거기에 이 친구가 한마디로 미쳐버려요. 그래서 칼에 매니아 돼갖고 온갖 종류의 사시미, 칼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분이 이 신유대운에 이렇게 이 불이 들어오는 때에 일본으로 무작정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비우려면 일본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일본에서 일본에 가서 뭡니까 그 수업을 받는데 칼 가는 것만 1년 했답니다. 칼을 가는 것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친구가 그런 수련을, 그것은 이 친구는 이제 수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련을 쌓게 됐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신대운에 편관이 오면서 관인상생을 차고 그러면서 신자진 수국을 딱 이루죠. 이때 이 친구가 어떤 자기의 어떤 기술을 하나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때 완전히 일본식 그 호텔의 주방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이렇게 관이 와서 관인상생을 하고 신자진 학국을 딱 짜니까 거기에서 장이 딱 되어서 편관이라는 관을 갖다가 딱 쓰게 되죠. 더군다나 관인상생이 되니까, 그죠? 그 전에 개해개라는 이 친구가 이 인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지만은 그 길을, 방향성을 딱 잡고 나서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거기에 매진하게 되는, 하루 24시간을 뭐 잠자는 시간 좀 빼면 하루 뭐 한 20시간 정도를 계속 거기에 그 사시미와 그 하루해에 미쳐서 산, 초밥에 미쳐서 산 그런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편관을 쓰는 관인상생의 이 경신운의 유명한 호텔의 주방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원래가 뭐예요? 이러한 인성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갖고 자진합을 해서 돈 만드는 거죠. 사업적으로 가는 거죠. 38세, 지금 이제 38세 돌입하죠. 김희대운이 와서 재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이 친구가 각계합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재극인이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호텔 주방 신자진을 짠 이 관에 소송된 데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사업, 자기 일식, 자기 브랜드를 건 자기 일식 그거를 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한길 외길을 달려온 그것도 칼에 미친 장인, 초밥의 장인의 사주입니다. 아마 이 친구가 이 김희운에 돈을 좀 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무호운에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 친구 자체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깊이 심취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후반부에 재와 연합, 조인될 뿐이죠. 그죠? 그리고 사업성도 가지고 있는 친구고, 그래서 이 신유운까지는 주로 수련생으로 있었고, 경신운에는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능력을 큰 조직, 평간이라는 이름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자기의 능력을 잘 펼쳤고, 김희운에부터 이제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그죠?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해년에 제가 뜨면서 해묘미를 딱 짜니까 그걸 시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경자년에 편간이 딱 뜨면서 내 일지 자수 인성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경자년부터 개업을 하려고, 물론 김희대운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일식 요리, 특히 초밥의 달인인 전문가인 사주입니다. 이 갑자입주가 이 역정인이기 때문에 이 감수성이 상당히 풍부하죠. 그런데 이 자수가 이 인성의 왕지이기 때문에 한 번 또 빠져들면 아주 깊이 빠져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결혼에 뭐 있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일, 그 초밥에 관심이 있는 그런 초밥의 달인 사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